퇴직 첫날 세상이 멈춘 줄 알았지만 나는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 그날 아침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눈이 떠지고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낯선 여유. 그런데 그 여유가 마냥 편안하지는 않죠. 오히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질문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평생을 바쳐온 일터에서 한 발 물러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알게 됩니다. 멈춘 건 세상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빠르게 달려오던 나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전환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 준비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은퇴 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잘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방향이 없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은 자동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30년 넘게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김 과장님은 은퇴 첫 달을 거의 집에서 TV만 보며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무기력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강좌를 듣게 되었죠.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행 기록을 정리하는 소소한 여행 블로거가 되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퇴직하고 나서야 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평생 영업직으로 바쁘게 살아온 박 부장님은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단골이 생기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큰 변화는 자신이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더군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야. 이 말은 은퇴 후 삶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입니다. 정년퇴직 후 별다른 계획이 없던 이 선생님은 어느 날 손주를 돌보게 되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사실 나 자신을 다시 키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분의 이 말처럼 은퇴 후의 삶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반복적인 활동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꼭 학문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일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일 수도 있고,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관계의 준비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과 연결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준비입니다. 나는 더 이상 직함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은퇴 후 삶의 핵심입니다. 결국 은퇴는 비어있는 시간을 마주하는 일이 아니라 새롭게 채워야 할 시간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퇴직 첫날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삶이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이 정해준 일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이제는 성과가 아니라 의미를 기준으로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이후의 삶은 결국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에 더 불안하고 더 무기력해지는 걸까? 이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와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뇌는 목표와 보상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고 성과를 내면 인정이나 보상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쉽게 말해 의욕과 동기를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해야 할 일도 명확한 보상도 줄어들죠. 그러면 도파민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무기력감이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작은 목표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뇌는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에 더 잘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블로그에 글 한 편 쓰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작은 성취가 쌓이면 도파민이 다시 활성화되고 삶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수록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즉, 은퇴 이후가 오히려 뇌를 다시 성장시키기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사례들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변화입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가게를 운영하고 봉사를 시작하는 모든 활동은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신체 활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을 증가시키는데 이 물질은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운동을 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은 이것입니다. 배움, 움직임, 관계.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집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면서 활력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은퇴 이후의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배우는 것은 더 깊고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을 때는 속도로 배우지만 나이가 들면 맥락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배움은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와 즐거움을 위한 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의미 있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보는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우리의 뇌를 깨우고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는 말은 사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멈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자동으로 돌아가던 삶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스스로 설계하는 삶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 조금 서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은퇴 이후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